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퇴근 무렵일 것 같습니다. 퇴근 준비 잘 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보람차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알토론 같은 소식들을 전달토록 할게요.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부담 가질 필요 없죠.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편하게 듣고 귀에 들어오면은 담고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냥 흘려버리고 하면 됩니다. 응? 얼마나 좋아요.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편하게 듣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 반도체법 이 보조금을 받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이 2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과연 미국 애들이 그 요청한 대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다 황당스러워요. 좀 황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한심스러워. 왜 이거를 또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 각각 나라인데 하든지 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왜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미국 애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미국의 상무부가 이제 의견 접수를 이제 마감을 하고 앞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에 올해 안에 확정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그 규정을 발표할 기랍니다. 가드레일. 도대체 가드레일은 어떻게 나올지 도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미국의 그 정치권에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그 대중 수출 확대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치하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나 정치하는 놈들 중에 보면은 진짜 마음에 드는 한 놈도 없어요. 응? 한 놈도 없어. 특히 미국은 더 심해요. 우리보다. 걔들은 로비가 정당화된 나라 아닙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온갖 별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다 그 고춧가루 뿌리려고 지금 아주 작정한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21일 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서 공식 의견을 제출을 했고 우리 정부는 이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계랑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졌다고 해요. 우리 정부는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서 그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그런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정부가 규정 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 그리고 범용 반도체 등 그런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실질적인 그런 확장과 범용 반도체의 정의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고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판단하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그 가드레일 규정안을 보니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에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그 확장하는 그런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전액을 반환을 해야 한다. 특히 규정안은 그 실질적인 그 확장을 그 첨단 반도체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10% 이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제시를 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첨단 반도체 그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을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이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정부는 또 중국의 그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을 하면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이 이제 제한하는 그런 활동의 범위를 그 미국 정부가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기술과 기밀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이 기업과 기밀 유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미국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중국의 추격을 막으려는 기술인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동맹국들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우리 정부가 일본과 네덜란드와 달리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억제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보완할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미국 상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가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한편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마이크론의 그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이제 중단한 가운데, 그 미국 하원의 그 마이크 켈리거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이 있어요. 이 공화당 출신인 것 같은데, 위스콘신. 23일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중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났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놈이네, 이놈. 내가 보니까. 지가 뭔데 왜 촉구하고 나서는 거야, 도대체. 그 외신에 따르니까 그 갤러거 위원장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도 이에 동참해라, 그런 거야. 아니, 우리가 왜 동참을 해야 돼? 응? 니들이 중국한테 밉보이니까 중국이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는 이런 때 이제 빈자리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미국 놈들도 진짜 잔인한 놈들이에요, 보면은. 응? 너무 여러분들 친미침미 할 필요도 없어요. 친중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보면은 자기들 이익 챙기는 정신 없는 놈들입니다. 하여튼 동맹국 그 한국 역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경제적인 강압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앞서서 중국의 사이버 규제 당국이죠.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이 산하에 인터넷 안보 심사 판공실이 있어. 이곳에서 지난 주말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에 맞서가지고 그 만만한 상대 누굽니까? 마이크론 아닙니까? 마이크론 표적 삼아가지고 이제 반도체 보복을 단행합니다. 니들도 한번 엿먹어봐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반도체가 이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야, 무슨 메모리가 무슨 네트워크 보안 문제 내포하고 있어. 나 참, 중국 놈들도 참 골 때리는 놈들입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주요 업체들의 구매를 이제 금지했어요. 애널리들이 그래. 애널들은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등이 대안이 있어서 마이크론을 제재하기로 결정했지만은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들은 아울러 중국이 엔비디아나 인텔 등을 노리지 않은 것은 이 업체들이 그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대중 공급 확대를 막으면 메모리 반도체 제재도 오래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보고 팔지 말라는 것도 다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하여튼 미국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중국 애들은 더 나쁜 놈들이고 둘 다 골 때리는 놈들입니다. 응? 하여튼 정치인들이 이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또 어려운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잘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